여러분, 혹시 지금도 병원에서 매달 비타민 D 주사 맞으러 다니고 계신가요? 한 번에 15만 원씩 드시면서 말이죠. 아니면 매일 햇볕 받으려고 30분씩 산책하는데도 여전히 뼈가 시큰거리고 온몸이 쑤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챙기는데도 뼈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영양의학을 연구해 온 이상훈, 올해 73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영양생화학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지난 30년간 한국인의 뼈 건강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비타민 D 주사와 햇볕 요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건 2018년 겨울이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윤미정 66세 은퇴 교사 한 분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무려 3년 동안 매달 병원에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어떻냐? 오히려 골다공증이 더 심해진 겁니다. 병원비만 500만 원이 넘게 나갔는데 뼈밀도는 점점 떨어져 있었죠. 이분은 정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여성의 절반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상식과 방법 때문에 오히려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윤미정 씨에게 단 하나의 영양소를 권했습니다. 다름 아닌 비타민 K, 그것도 MK7 형태였습니다. 흔히 나토라는 발효 콩 식품에서 추출되는 성분이죠. 놀랍게도 이 영양소는 비타민 D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냥 강력한 정도가 아니라 20배 더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과 3개월 만에 윤미정 씨의 골밀도는 30대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하던 분이 15년 만에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 뼈를 지키는데 필요한 건 단순히 비타민 D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비타민 K와 마그네슘 같은 조연들입니다. 자동차에 기름만 가득 넣어놓고 시동키를 돌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출발할 수 없듯이 비타민 D만 채워 넣는 건 반쪽짜리 대책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제 환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회복 사례이고 동시에 저 자신이 직접 검증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3개월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단 한 가지라도 놓치면 평생 돈만 쓰고 건강은 지키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칼슘 패러독스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열심히 칼슘을 챙기는데 오히려 심장병이나 신장결석 같은 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광주에서 만난 이순옥, 올해 69세 전업주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뼈가 약해지는 걸 막으려고 무려 10년 동안 매일 우유 4잔, 그리고 칼슘 영양제를 2알씩 챙겨 드셨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늘 말했대요. 나는 뼈 걱정 없다. 칼슘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칼슘 패러독스예요.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혈관과 신장에 쌓인 거죠.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많이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30%나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뼈 건강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칼슘만 따로 챙긴 사람들은 돈만 쓰고 건강은 오히려 해친 겁니다. 이순옥 씨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혈액 속 칼슘 농도는 정상보다 2배나 높았지만 뼈 밀도는 3년 전보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칼슘이 뼈에 정착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엉뚱한 곳에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부 같은 존재예요.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면 마그네슘은 이완시켜주고 칼슘이 흥분시키면 마그네슘은 진정시켜줍니다. 서로 정반대의 역할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칼슘과 마그네슘의 황금 비율입니다. 칼슘 2, 마그네슘 1. 예를 들어 칼슘을 1000mg 섭취한다면 마그네슘은 500mg 정도 꼭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 비율이 무너지면 칼슘은 독이 됩니다. 섭취 타이밍도 아주 중요합니다. 칼슘은 저녁에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뼈가 재생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마그네슘은 아침에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낮 동안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이죠. 이 시간차 전략을 지키면 흡수율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순옥 씨도 이 방법으로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칼슘제를 저녁에만 먹고 아침에는 마그네슘을 챙겼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6개월 뒤 심장 검사를 해보니 혈관 석회화가 절반으로 줄었고 뼈밀도도 20%나 향상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우유 많이 드시고 칼슘제 꼬박꼬박 챙기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마그네슘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뼈는 여전히 약한데 심장과 신장에는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칼슘만 먹으면 오히려 해롭다. 마그네슘과 함께 먹어야 뼈로 간다. 칼슘 2, 마그네슘 1 비율을 꼭 지켜라. 칼슘은 저녁, 마그네슘은 아침에 챙겨라. 이 4가지만 지키셔도 뼈 건강과 심장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뼈 건강이 숨은 열쇠, 바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죠? 그런데 이 단백질이 깨어나야만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만난 김종만, 올해 72세 농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뼈 건강을 위해 정말 많은 걸 챙기셨습니다. 비타민 D도 먹고 칼슘제도 꾸준히 챙기고 심지어 마그네슘까지 꼼꼼히 보충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다 정상인데 골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 이유가 금방 드러났습니다. 뼈를 만드는데 중요한 오스테오칼신 단백질의 농도는 높았지만 문제는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 일할 사람은 충분히 있는데 다들 자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K입니다. 특히 MK7 형태의 K가 들어오면 잠자던 오스테오칼신들이 깨어납니다. 마치 공장이 갑자기 불이 켜지고 기계가 풀가동되는 것처럼 단백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칼슘을 뼈로 끌어다 붙입니다. 김종만 씨가 바로 그 변화를 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K를 함께 복용한 지 2주 만에 활성화된 오스테오칼신 수치가 5배로 증가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혈관 석회화 지수가 30% 줄었고 3개월 후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무려 20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3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D가 칼슘을 흡수시키고 마그네슘이 그 과정을 활성화시키며 K가 오스테오칼신을 깨워서 칼슘을 뼈로 정확하게 안내하는 거예요. 3명의 선수가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는 축구팀과도 같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팀워크가 무너지는 거죠. 그럼 이 K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일본의 나토, 한국의 청국장, 치즈 같은 유제품에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나토 한 팩에는 무려 시금치 100접시 분량의 K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냄새 때문에 먹기 힘든 분들이 많죠. 그럴 땐 영양제 형태로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단, 반드시 MK7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MK사는 지속력이 너무 짧아서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김종만 씨는 이후로도 꾸준히 이 조합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이제는 계단 오르내리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엔 무릎이 시큰거려서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걸어 다니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 뼈 건강의 핵심은 단순히 칼슘을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칼슘을 뼈에 붙여주는 접착제, 오스테오칼신을 깨우는 K를 반드시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칼슘과 비타민 D를 먹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잠든 단백질을 깨우는 열쇠는 바로 K이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뼈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영양 불균형 문제와 그 해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나 비타민 D만 열심히 챙기지만 정작 우리 식단에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울산에서 만난 서미자, 올해 64세 농사일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분은 하루 종일 햇볕 아래서 일하는데도 비타민 D 부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햇볕을 많이 받는데 왜 부족하냐? 하면서 억울해 하시더군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환경 때문이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하루 평균 햇빛 시간이 고작 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세먼지로 자외선 차단율이 높아지고 대부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다 보니 실제로는 비타민 D 합성이 거의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식 식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쌀밥, 국, 김치, 나물 위주 식단은 칼로리는 충분하지만 마그네슘과 K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반면 서양인들은 치즈나 버터 같은 유제품, 견과류, 잎채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이 덜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영양 불균형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80%는 비타민 D 부족, 85%는 마그네슘 부족, 92%는 비타민 K를 거의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부족한 사람이 무려 95%에 달한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서미자 씨에게 맞춤형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는 견과류 한 줌과 청국장 한 숟가락, 점심에는 기름진 생선이나 달걀, 저녁에는 유제품이나 뼈째 먹는 생선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조합이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균형을 맞춰줍니다. 계절별 전략도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봄, 여름에는 햇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마그네슘 보충에 집중하세요. 가을, 겨울에는 반드시 비타민 D 영양제를 추가하고 발효식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절에 따른 영양 불균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세대별로도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산책하면서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기세요. 주부들은 요리할 때 참깨와 들깨를 많이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 섭취가 늘어납니다. 어르신들은 소화 잘 되는 연두부, 멸치볶음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서미자 씨는 이 전략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3배로 올라갔고 마그네슘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무엇보다 골밀도가 무려 20%나 향상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는 보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비싼 영양제를 사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 있는 발효식품, 견과류, 유제품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인의 95%는 DMG-K 모두 부족하다. 햇볕만 믿으면 안 된다. 겨울철 미세먼지 차단제 때문에 합성이 어렵다. 한식은 칼로리 충분, 미네랄 K는 부족하다. 아침, 점심, 저녁에 맞는 음식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식단의 균형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뼈 건강을 지켜줄 발효식품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에 사는 한정숙, 올해 77세, 전통시장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나이가 70이 훌쩍 넘으셨는데도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무려 50대 수준이었거든요. 비결을 물어보니 아주 단순했습니다. 60년 동안 매일 아침 직접 담근 청국장을 한 그릇씩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국장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타민 K, 그 중에서도 MK7입니다. 이 성분은 발효 과정에서 콩 속의 평범한 K1이 강력한 MK7으로 바뀌면서 만들어집니다. 마치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처럼 평범한 영양소가 슈퍼 영양소로 바뀌는 겁니다. 나토 한 팩에는 무려 시금치 100접시에 해당하는 양의 K가 들어 있습니다. 청국장도 나토의 80% 수준을 자랑합니다. 김치에도 된장에도 MK7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 예전 조상님들이 매일같이 발효 음식을 드셨던 건 단순히 입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뼈와 혈관을 지켜주는 지혜였던 거죠. 한정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또래 친구들은 다 골다공증 약 먹고 있는데 나는 그냥 청국장만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넘어져도 뼈가 안 부러지고 지금도 하루 2km씩 걸어 다녀요. 실제로 지난 겨울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셨는데 멀쩡하게 일어나서 걸어가셨습니다. 의사가 보고는 이 나이에 이렇게 튼튼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꾸준함입니다. 청국장, 김치, 된장국, 치즈 같은 발효식품을 하루 한 끼라도 챙기면 자연스럽게 K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죠? 그럴 땐 꿀팁이 있습니다. 청국장에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넣고 김치랑 같이 먹으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한 숟가락만 드시고 점점 양을 늘려가면 부담이 덜합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담근 지 2주가 지나야 유산균이 K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4주가 지나면 농도가 최고에 도달하죠. 그래서 너무 새 김치보다는 적당히 익은 김치가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치즈도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체다 치즈나 고다 치즈에 들어있는 건 MK사 형태라서 흡수율과 지속력이 낮습니다. 그래도 다른 음식과 함께 균형을 맞추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한정숙 씨는 지금도 시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아침에는 청국장, 점심에는 된장국, 저녁에는 치즈 한 조각과 견과류를 챙기십니다. 77세지만 하루 일과를 50대처럼 소화하고 계세요. 여러분, 발효식품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K는 뼈를 지켜주고 혈관에 쌓인 칼슘을 청소해주는 강력한 도우미입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청국장, 나토, 김치, 된장, 치즈는 모두 K 공급원이다. MK7 형태가 흡수율과 지속력이 가장 뛰어나다. 냄새가 힘들면 마늘 참기름과 함께 먹어라. 꾸준히 매일 한 끼 발효식품을 챙겨라. 여러분, 뼈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단 3개월만 실천해도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만난 분이 계십니다. 오재현, 올해 75세, 은퇴한 군인이었어요. 군대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 자기 관리에는 엄격했지만 은퇴 후에는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에 활동을 거의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고 20년 가까이 관절약에 의존해 오셨습니다. 제가 오재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약은 평생 먹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분께 영양소 배치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 점심에는 비타민 D, 저녁에는 칼슘을 드시라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죠. 또 발효식품과 견과류를 매일 한 번 이상 챙기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아팠는데 이걸로 될까? 하지만 군인 출신답게 철저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주차 밤마다 쥐나던 다리가 덜 불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뻣뻣함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차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릎 통증이 완화됐습니다.
한개월 20년 동안 먹던 무릎 관절약을 끊어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2개월 혈액 검사에서 오스테오칼신 수치가 3배로 증가하고 염증 수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골밀도 검사 결과가 10년 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단 3개월 만에 이런 변화를 보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생활 습관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집 안에만 계셨는데 이제는 매일 2km씩 산책하시고 시장도 버스 대신 걸어 다니십니다. 손주들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는데 3개월 후에는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오재현 씨는 앞으로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건강은 짧은 시간의 폭발적 노력이 아니라 3개월 꾸준한 실천에서 진짜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뼈는 3개월 주기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은 버텨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마그네슘과 K, 점심에 D, 저녁에 칼슘, 발효식품과 견과류는 하루 한 번 이상. 단순해 보이지만 3개월만 지켜보시면 몸이 직접 답을 줄 겁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뼈는 3개월 주기로 새로 만들어진다. 아침 -MGK, 점심 -D, 저녁 -커 배치 전략이 효과적이다. 최소 3개월 꾸준히 실천해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약보다 생활 습관과 식단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여러분, 3개월 후 달라진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허리가 펴지고 계단을 가뿐히 오르고 손주들과 뛰어노는 그 모습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가지 영양소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팀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축구팀이에요.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으려면 공격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드필더가 패스를 연결해주고 수비수가 뒤를 받쳐주고 골키퍼가 골문을 지켜야 합니다. 영양소도 똑같습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K. 이 3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뼈 건강이라는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만난 김용만, 올해 71세, 은퇴한 교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나름 철저하게 관리하셨습니다. 칼슘도 챙기고 마그네슘도 먹고 비타민 D도 꾸준히 복용했어요. 그런데도 골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데 왜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뼈 접착제 역할을 하는 오스테오칼신 단백질이 혈액 속에 많았지만 활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공장이 있는데 기계들이 전부 꺼져 있는 상태였죠.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K입니다. K가 들어오면 오스테오칼신이 깨어납니다. 동시에 매트릭스 GLA 단백질이라는 혈관 청소부 단백질도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칼슘이 뼈로 정확히 가고 혈관에 쌓인 칼슘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한순간에 모든 선수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용만 씨에게 K를 추가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 2주 만에 활성화된 오스테오칼신 수치가 5배나 증가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혈관 석회화 지수가 30% 줄었고 3개월 뒤 골밀도는 20년 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할 게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의 시동을 켭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시킵니다. K는 오스테오칼신을 깨워 칼슘을 뼈로 정확히 보냅니다. 이 3가지가 완벽하게 호흡을 맞출 때 비로소 뼈 건강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반쪽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마그네슘과 K, 점심에는 비타민 D, 저녁에는 칼슘. 이렇게 배치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딱 맞게 영양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 씨는 이후로도 꾸준히 이 전략을 실천하셨습니다. 지금은 계단을 오르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하십니다. 예전에는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파서 3층만 올라가도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5층도 가볍게 걸어 올라간다고 웃으시더군요. 여러분, 뼈 건강은 절대 단일 영양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마그네슘은 시동, 비타민 D는 연료, K는 내비게이션.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뼈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꾸준한 실천이 어떻게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여러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음식 몇 숟가락, 영양제 몇 알로 달라질 수 있겠나? 하지만 공통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을 꾸준히 실천한 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올해 73세 이상훈입니다. 영양생화학을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지난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의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제 뼈 나이는 50대 초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주 3km씩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축구도 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비싼 주사 맞고 값비싼 보충제만 먹는 게 해답이 아닙니다. 뼈 건강을 지켜주는 건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환자들에게도 권하는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견과류 한 줌과 청국장 한 숟가락, 점심 식사 후 햇볕을 받으며 30분 산책 비타민 D 보충, 저녁 치즈 한 조각이나 멸치볶음으로 칼슘 섭취. 이 단순한 루틴만 지켜도 뼈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심장, 면역력까지 모두 좋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3개월 후에 뼈 통증이 사라지고 키가 줄지 않고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골밀도가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1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십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청국장 한 숟가락, 견과류 한 줌, 햇빛 30분. 그게 바로 여러분을 건강한 노년으로 이끌어줄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대, 8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 뼈 건강을 지키겠다라는 다짐 말입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나누고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